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예고했던 바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이해충돌 방지법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용어 정리 중에 직무 관련자가 나오거든요. 직무 관련자가 나오니까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우리 법에서 직무 관련자라고 봤습니다. 맞죠? 직무 관련자.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직접적만이지 뭐는 안 들어간다? 간접적은 안 들어가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한 경우는 소속 기관장한테 사실을 서면으로 뭐한다? 신고한다. 그러니까 여기 조심할 게 이거는 조금 좀 나눠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어디냐면요. 대표님이 한국토지주택공사야. 일명 우리가 LH라고 불렀던 것들 있죠. 그럼 여기서 근무하는 이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자기들이 개발하려는 곳 있잖아요. 이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또는요, 이거를 최근에 뭐 했다고요?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뭐 한다? 이거를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신고해야 돼요. 14일 이내 신고라고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보세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있죠? 공직자들은. 이외야.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경우라면 아시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들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만 들어가요. 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볼게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고위공직자는 우리 경찰이라면 뭐 이상이 고위공직자입니까? 치안감 이상이잖아.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을 했어. 활동 내역이 있어요. 활동 내역. 이거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에 몇 년 안에 활동 내역이요? 3년이죠. 3년 안에 해당하는 이 활동 내역을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2년이 아주 몇 년이라고요? 3년이야, 3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거 아시겠죠? 활동 내역은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서 며칠 이내 제출한다? 30일 이내.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 업무 활동 내역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민간 부분에서 영리 활동을 했던 그 영리 활동 내역을 넣어야 돼. 비영리 활동은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영리 활동.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임으로 제한된다. 자, 우리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공직자는
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있죠?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요. 신고 자체가 아니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포인트 보시면 직무 관련자에게 어떻게? 사적으로 해요. 사적으로. 이런 걸 제공하고 대가 받는 행위 하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직무 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서 자문 등을 공식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 사적으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법에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이런 걸 제공하고 대가받아야 금지되는 거지 공문 등을 통한 건 사적으로 아니니까 여기 안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공직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우리 경찰인데 A가 B라는 사람을 뭐 하냐면 수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죠. 수사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직무 관련자라 그래. 근데 이 B라는 직무 관련자가 누구냐면요. 전직 경찰입니다. 전직 경찰이고 이 사람과 퇴직 경찰인 거야. 퇴직자. 그리고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A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하고 공직자가 사적인 접촉을 하려면 이거는요, 소속 기관자가 뭐 한다?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퇴직한 지 몇 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일 때라고요? 2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일 때예요. 그럴 때 접촉하려면 신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공직자와 직무 관련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한다면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퇴직자는 3년이라고요. 아직 2년 안 지난 사람이라고요? 2년 안 지난 사람.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 이거 조심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공직자가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있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요, 이익을 얻거나 또는요, 3자에게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그 사람, 이 공직자는 그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때 징역과 벌금은 뭐가 가능하다? 병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죠? 두 번째, 저 보세요.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제 A라는 사람이 이걸 받은 거야. A가. 그래서 이 A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익을 취했어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은요, 공직자로부터 부당하게 이걸 받아가지고 이익을 취한 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때 징역과 벌금도 병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세 번째, 이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미공개 정보를 그냥 이용만 했잖아요. 이익을 얻었다는 말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죠. 그러니까
7년 7천만 원, 5년 5천만 원은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병과가 가능한데 여기는 병과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과태료, 잘못을 하면 과태료가 크게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얼마짜리입니까? 첫 번째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두 번째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모르면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에요. 모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있다고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가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3년 안에 민간 부분에서 활동한 거 있죠? 민간 부문 활동 내역. 내역,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출 안 한 사람 있죠? 안 한 고위공직자는 1,000만 원의 과태료야. 두 번째, 우리가 자, 직무 관련자 있죠? 직무 관련자가 옛날에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누구라고요? 퇴직자. 아까 2년 안 된 사람? 이 사람하고 사적인 접촉을 하려면 소속 기관자가 뭐합니까? 신고하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사적 접촉해 놓고도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2개가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공직자들은 특히나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근무하는 그 공공기관에 자기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 채용을 지시, 유도, 묵인해버렸어. 이 사람이. 그럼 그때는 얼마라고요? 3천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어떤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거든요. 고위공직자인데 만약에 내 가족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해. 그럼 나는 고위공직자인데 내 가족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물건 같은 걸 사도록 수의계약 같은 거 체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수의계약 같은 걸 체결하라고 지시, 유도, 묵인 같은 거 했어. 그래도 이것도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럼 보세요. 문제 봅시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1,000만 원짜리 없는 거 맞죠? 3천만 원에도 없죠. 그럼 얼마야? 2천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 맞고요. 여기서는 간접적이란 말은 빼자. 그리고 3년 이내다. 그리고 아까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자문 같은 걸 제공하고 대가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제한되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퇴직자는 그만두고 나서 2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미공개적 이용하면 이때는 3년 이하 징역 3천 벌금은 맞는데 이때는 징역과 벌금 병과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에 취임한 공직자는 2천만 원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일 첫 번째 것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돌 방지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 틀린 문제들은 꼭 다시 한번 숙제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이죠. 내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